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자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그냥 넘어갔다. 진짜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말이 하나 있죠? 저도 못 먹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자가 관심 있으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성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남자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정말 간단히 예를 들어 오빠 나 화 안 났어 하면 진짜로 화가 안 난 줄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자들은 항상 돌려 말하고 돌려서 행동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원래 그렇고 남자들도 원래 그런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남자들에게 여자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떠먹여드리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저를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자가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직설적으로 말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아무리 여자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티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드러내는 정도가 다르지만요. 또 예를 들어 돌싱이면 술 3잔 마시고 바로 대놓고 가자고 이야기하지만 돌싱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돌싱 여자를 좋아하나? 아무튼 계속 이야기하면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고 싶을 때 티를 내는 부분 첫째, 신발입니다.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오로지 여자의 얼굴만 보지만 여자들은 작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남자 앞에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는 남자와 하룻밤 같이 있고 싶을 때 입는 속옷 따로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남자분들이 다짜고짜 너 속옷 뭐 입었나 보자고 할 수는 없으니 다른 신호를 봐야겠죠? 여자들은 대부분 신발에서 티가 난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여자가 힐을 신고 나타나면 정말 100%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여자에게 힐은 일종의 신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나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이것입니다. 길게 기억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자가 힐을 신으면 그냥 이겁니다. 나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물론 남자를 만나기 전에 업무 미팅을 했다거나 하는 일이 힐을 신는 일이라서 바로 다음에 남자를 만날 때 힐을 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올 때 신고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또 여자는 힐을 신으면 성기능이 활발해지고 성욕이 늘어난다는 영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힐 높이와 잠자리 만족도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힐을 신으면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발달되는데 이 골반 기저근이 건강할수록 오선생을 만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여자들이 대부분 이 연구 결과를 모르겠지만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잘 보여서 번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가 나를 만날 때 힐을 신고 나왔다? 키 차이가 얼마 안 나니? 부담스럽니? 이런 이상한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지금까지 그 이야기밖에 안 했다면 정말 바보입니다. 오히려 남자에게 마음을 내서 다가온 여자의 용기에 칭찬하고 오늘 밤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자가 하고 싶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 두 번째, 자꾸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는 경우예요. 여자들끼리는 시선이 꽂힌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남자들은 모르겠는데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앞에 있어도 대화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 모임에서 여러 명이서 이야기하고 잘 듣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여자는 그 남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가 너무 매력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이 대화 중에 누가 나에게 묻는 것도 듣지 못하고 남자를 쳐다봅니다. 만약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나를 계속 쳐다본다. 딱히 말이 없다고 해서 저 여자 뭐지? 나한테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싸우자는 의미이거나 나에게 불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면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고 생각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여자들은 정말 동물처럼 짧은 순간에 남자의 위아래를 모두 훑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보는 횟수와 시간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만약 동호회에서 다 같이 저녁에 갖는 술자리에서 나를 유독 쳐다보고 있는 여자가 있다. 그럼 100%입니다.
화장실을 오갈 때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불러 술이 취하지는 않으셨냐? 아니면 더 같이 먹겠냐고 물어보세요. 여자는 내심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여자가 하고 싶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 세 번째, 어떻게든 만지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닿으려고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남자와 다르게 슬쩍슬쩍 닿는 스킨십에서 야릇한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즐깁니다.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와 달라붙어서 탄다든지 좋아하는 남자와 어쩌다 가슴이 스친다든지 하는 스킨십에 엄청난 설레임을 느낀답니다. 하다못해 웃을 때 항상 옆에서 치는 여자들이 있죠? 그런 것도 여자가 노리는 계산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술 마실 때 이 여자 옆에 있으면 자꾸 날 치니까 다른 자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처음에는 팔을 치고 그 다음에는 어깨를 치고 또 허벅지를 치는 것이죠. 남자들은 자신들이 여자를 만져줄 때 여자가 좋아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정말 오산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나를 은근슬쩍 만진다고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따라 만지면 안 돼요. 그런 건 단둘이 있을 때 하세요. 어쨌거나 별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건드리는 여자가 있다. 한번 가만히 지켜보고 오히려 더 만지라고 가까이 가보세요. 어디까지 만지는지는 제가 감당 못합니다. 여자가 하고 싶은 남자에게 보내는 행동. 마지막, 말 한마디에 집착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인사말을 자주 하죠.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나중에 술 한잔 하자. 하지만 여자가 정말 호감을 느끼고 하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해요. 여자는 그런 말을 듣고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 실망한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여자는 술에 잔뜩 취해서 끝까지 가버리는 상상을 하는데 남자가 그 말만 하고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따지듯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같이 술 먹자면서 왜 거짓말 쳐? 아니면 오빠 언제 술 사줄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럼 또 인사말처럼 다음에 하자고 하지 마시고 바로 약속을 잡아보세요. 여자는 설레는 마음에 예쁜 속옷을 입을 수 있어요. 어떠신가요? 주위에 이런 여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알고 낚아챈 경험이 있거나 지나고 보니 다 놓친 경험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남자들이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다 알아차리고 서로 많이들 사랑하셨으면 저는 그걸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는 언제나 흥분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격해지다 보면 몇 가지 불상사들이 생기게 되는데 방망이 꺾임, 파열, 터지는 등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격한 성행위로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 복상사 위험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목 근육 손상, 어깨 타박상, 발목 부상 등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릎이 심하게 까지거나 남녀의 방망이와 이쁜이가 결합된 상태에서 자세를 이리저리 바꾸고 휙휙 돌리다가 그곳이 부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방망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 쪽에 큰 손상을 입어서 출혈이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들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위험한 자세, 즉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자세. 첫 번째, 애널. 남자들이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로망이자 색다른 경험을 준다는 애널 섹스는 막상 해보게 되면 준비 과정이 매우 귀찮고 더러운 상황도 종종 목격하게 되며 여자가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일련의 귀찮은 준비 작업이나 리스크에 비해서 엄청난 쾌감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일부 경험자들의 말입니다. 또 통증을 넘어서 출혈이 생기면 성병이나 여성질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유럽 등 이성이 개방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즐기는 커플이 30%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을 뿐더러 저 또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체위입니다. 두 번째, 여성 상위 자세. 이 자세는 여자가 주도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각을 잘못 잡고 진입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경골절 및 성생활 중 부상이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이 자세라고 합니다. 여자의 무게가 남자의 그곳에 강하게 실려서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이 주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더라도 바로 내색하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행위를 중단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그냥 계속 진행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스쿼트 자세라고 해서 여자가 위에서 스쿼트를 하는 방식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자세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남자가 쭉 빨려 들어갔다 나오는 엄청난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성이 중심을 잡지 못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바로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뒤에서 하는 자세, 특히 엉덩이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자세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여자의 평균 입분이 길이는 6에서 7cm 정도이고 한국 남자의 평균 사이즈는 8에서 12cm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못 자세를 취하게 되면 신체 구조와 각도상 여자의 길이가 2cm 정도 짧아질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무리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여자의 생식기 건강, 특히 자궁경부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남자의 방망이가 깊게 삽입된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면 자궁경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가 반복되면서 지속된다면 상처가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체위보다 훨씬 더 세심한 배려와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오면 바로 중단해야 하며 행동은 찌르는 게 아니라 문지르듯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욕실에서 하는 행위. 몇몇 커플들은 색다르게 즐기고 싶을 때 화장실이나 욕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과 수증기로 가득 찬 좁은 공간에서 몸이 맞닿으면 색다른 흥분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장소가 뜨거운 온도의 습도가 매우 높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면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어질어질해질 수 있으며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욕조 선반 위에서 할 때는 커튼걸이 막대를 잡아당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런 막대나 샤워실 손잡이 같은 것들은 사람의 몸무게를 견디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즐길 경우는 자세를 바꿀 때 여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좁은 장소에서 오는 불편감과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유리나 물건 같은 것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다 가끔 이벤트로만 즐기거나 하기 전에 미리 구조와 안전성을 체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어긋난 각도. 체위의 변화란 결국 몸을 움직여서 자세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몰입돼 격하게 하다 보면 각도나 타이밍이 어긋나 버려서 순간 자신의 방망이 즉 음경이 삐끗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관계시 흥분되면 그곳에 혈액이 쏠리면서 부푼 해면체를 잡아줌으로써 단단해지는 게 발기인데요. 문제는 이때 다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에 구멍을 내는 것보다 잔뜩 부푼 풍선이 터지기 쉽듯이 해면체 안에 있는 음경이 찢어지면 그 안에 고여있던 혈액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데 사랑을 나누는 중에는 흥분이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라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출혈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위험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하고 좋지 않은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자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애널. 두 번째, 여성 상위 자세. 세 번째, 뒤에서 하는 자세. 네 번째, 욕실에서 하는 행위. 다섯 번째, 어긋난 각도입니다. 어떤가요? 몇몇 자세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별 생각 없이 해왔던 자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들도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해도 괜찮은 게 절대 아니며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강한 성욕에 의해 크게 흥분하여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자세들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마구 해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만약에라도 오늘 말씀드린 자세를 하게 되신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손발 저림이 심해서 잠을 설치시나요? 발이나 종아리 근육의 근육경련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감자를 이 방법으로 드시면 종아리 쥐 나는 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중년 건강에 제일 중요한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자의 효능 3가지와 그 효능을 200%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레시피 3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밤에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오그라드는 근육경련으로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쥐가 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국소성 근육경련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밤중에 근육경련은 정말 힘들지요. 사실 이런 팔다리 저림 현상과 경련 현상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흔히 생깁니다. 가끔씩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저리고 쥐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면 칼슘과 마그네슘 등 몸속 미네랄 성분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하지요. 보충제나 영양제를 처방받아 드시는데요. 사실 의약품보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바로 감자입니다. 혹시 지금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어떻게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팔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것을 없애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바로 감자를 건강하게 잘 먹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감자만큼 먹는 방법이 중요한 식품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감자의 효능 3가지와 각각의 효능을 200% 섭취할 수 있는 기적의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의 효능은 바로 미네랄입니다. 감자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과 칼륨 등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바로 손발 저림, 눈 떨림, 종아리나 다리의 쥐 등 근육 경련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일상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체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쉽게 화가 나게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심해져서 불면증까지 생깁니다. 또한 팔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며 눈밑이 파르르 떨리게 되지요. 그래서 미네랄 성분 중에서도 마그네슘은 특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주먹 하나 크기의 감자 한 알이 약 200 정도 되는데요. 이 감자 한 알에 마그네슘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0%가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감자를 드실 때 삶아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감자를 삶으면 이 마그네슘과 감자 속의 각종 미네랄의 함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감자는 삶으면 미네랄이 사라지지만 찌거나 구워 드시면 미네랄 성분의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려면 삶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감자의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감자를 찌실 때는 찜기보다 압력솥 때 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굽거나 일반 찜기에 찌는 것보다 고온 고압의 압력솥에 찌면 혈당 지수가 대폭 내려간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혈당 지수를 낮추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감자를 한번 찌실 때 많은 양을 쪄서 냉장 보관하셨다가 먹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실제 과학 저널에 수록된 논문에 따르면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밤새 보관한 감자는 저항성 전분이 3배나 증가하여 혈당 지수를 45% 이상 낮춰준다고 합니다. 방금 찐 감자의 경우 혈당 지수가 80으로 상당히 높은데요. 이 찐 감자를 하룻밤 냉장 보관하면
혈당 지수가 48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감자의 효능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감자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먹 크기의 감자 한 알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답니다. 감자가 프랑스어로는 땅의 사과인데요. 아침 사과는 금사과, 하루 감자는 금감자.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감자 속에 풍부한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물에 삶으면 파괴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감자를 삶아 드시지 말고 꼭 찌거나 구워서 드시라고 추천드린 것입니다. 감자의 껍질 속에는 영양소도 많고 혹시 조리 중에 손실될 수도 있는 비타민과 영양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구운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삶은 것보다 2배 이상의 비타민C가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감자조림을 하실 때도 껍질은 벗기지 않고 요리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답니다. 세 번째 감자의 효능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덩어리로 외면받던 감자가 노년의 근육 빠짐, 근손실, 근위축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면 믿겨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다른 뿌리 채소들과 곡류의 단백질에 비해 매우 고품질인데요. 단백질에도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과 질에 따라 고품질과 저품질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감자는 체내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흡수가 매우 우수한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주먹 하나 크기의 감자 한 알에는 달걀 한 개와 비슷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지금까지 감자가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감자의 효능을 알고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의 대명사 우유와 감자는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우유의 칼슘과 감자 속의 미네랄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함유량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어 근육 건강은 물론 뼈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의 예방과 개선에도 최고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몬드 우유나 소화가 잘 되는 대체 우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식품보고서에 따르면 감자 우유가 앞으로 미래에 가장 인기 있는 우유 대체품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감자 우유가 출시되기도 했답니다. 앞으로 우리도 마트에서 감자 우유를 만나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자와 우유를 따로 드셔도 좋고 같이 믹서에 갈아서 부드럽게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취침하기 2시간 전 즈음에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밤새 근육 경련과 저림 걱정 없이 주무실 수 있으니 금상첨화이지요. 지금까지 감자의 효능과 손발 저림과 근육 경련을 싹 해소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3가지를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인 감자, 반드시 이렇게 드셔서 여러분의 건강과 숙면을 지켜주세요. 근육 경련은 지금 바로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근육이 빠지게 되고 나아가 관절, 뼈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꼭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과 영양제, 보충제를 드시기보다 식사로 자연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